박현우, 방금 녹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부터 공기는 바뀌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스튜디오 복도에 발소리가 늘었고 엔지니어들은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모니터 밝기를 한 단계 낮췄다. 누구도 크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소문이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현우가 현역가왕 3녹음실에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라는 점이었다. 보통 이 공간은 참가자와 디렉터, 최소 인원만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날 보안 게이트는 이상하리만큼 쉽게 열렸다. 방문 기록은 남았는데 출입 이유는 텅 비어 있었다. 누군가가 칸을 지운 듯 깔끔했다. 실수겠지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공백이었다. 복도 끝 문이 닫히는 순간 한 스태프가 낮게 중얼거렸다. 혹시 김태연 신곡 녹음 아니야? 그 이름이 나오자 주변이 잠깐 멈췄다. 김태연은 요즘 방송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중심이었다.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음, 표정 하나로 관객을 잡아당기는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떠도는 새 노래 소문. 방송에선 한 번도 공식 언급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이번에 뭔가 크게 나온다는 말이 돌았다. 녹음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마이크 앞의 실루엣 하나와 그 뒤에서 팔짱을 낀 박현우의 그림자였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엔지니어는 말없이 REC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헤드폰을 낀 사람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버릇, 김태연이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하던 습관과 닮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그 다음이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 안이 얼어붙었다. 방금 저 멜로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작곡가가 귀를 찌푸렸다. 흔히 말하는 기시감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흔적 같은 느낌이었다. 익숙한 진행인데 결론이 다르게 꺾이는 코드, 감미로운데 자꾸 등 뒤가 서늘해지는 구성. 그리고 박현우는 그걸 듣고 있었다. 매우 가까이, 너무 침착하게. 녹음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첫 테이크가 끝나자 박현우가 입을 열었다. 거기, 마지막 단어, 감정을 더 늦게 떨어뜨려요. 그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왜요? 라고 묻지 못했다. 늦게 떨어뜨린다, 감정을 보통은 더 세게, 더 밝게 라고 하지 늦게 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 표현 하나로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노래 녹음이 아니라 이야기를 조각하는 작업이라는 걸. 복도에 있던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박현우가 나왔다. 그리고 그 뒤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다. 얼굴이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조명이 스치는 순간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종이에 적힌 글자가 잠깐 보였다. EP.7 라이브버 금지. 짧은 문장인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라이브 버전 금지? 라이브에서 부르면 안 되는 곡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아직 라이브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둘 다였다면? 그럼 이 노래는 지금 방송 흐름을 뒤엎을 폭탄일 수 있다. 소문은 여기서 더 위험해졌다. 어떤 스태프는 그 곡이 원래 다른 사람이 부르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태프는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라 방송에서 컷될 뻔했다고 했다. 심지어 심사 기준 자체를 흔들 수 있어서 제작진이 긴장 중이라는 얘기까지 섞였다. 소문은 늘 과장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결론으로 수렴했다. 박현우가 직접 온 이유는 노래가 아니라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결론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두 번째 테이크가 끝난 직후 스피커에서 재생된 음원을 듣던 박현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숨을 참아야 돼요. 엔지니어가 되물었다. 숨을 참으라고요?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관객이 같이 숨을 참아요. 무대는 그 순간에 잡힙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녹음실 안의 공기가 더 조여왔다. 숨을 참는 순간 그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정적이다. 관객이 가장 무서워하는 타이밍, 가장 기대하는 타이밍, 무대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날 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온 박현우는 기자도 팬도 없는 주차장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차 문을 닫기 직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곡은 지금 나가면 다 끝나요. 다 끝난다. 뭐가 끝나지? 경쟁이? 서사가? 혹은 누군가의 이미지가? 그 한마디가 너무 강해서 들은 사람은 오히려 자세한 질문을 잊었다. 강한 말은 질문을 지워버린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박현우의 방문은 단순한 깜짝 합류가 아니다. 김태연의 신곡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곡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 녹음실, 왜 하필 박현우가 직접이었느냐는 것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김태연이 다음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변신하며 판을 흔들 승부수를 준비 중이다. 이 경우 박현우는 그 변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최종 디렉터다. 둘째, 누군가의 무대가 방송 직전 문제로 막히고 긴급히 대체곡이 필요해졌다. 그 대체곡이 김태연에게 넘어갔다면 박현우의 방문은 수습이 아니라 폭발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셋째, 가장 섬뜩한 가능성, 이 노래가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메시지를 바꾸는 랜딩 카드일 수 있다. 그래서 라이브 버전 금지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공개 시점이 조절되어야만 하는 카드. 누군가가 마지막에 뒤집기 위해 숨겨둔 카드. 그날 이후 녹음실에선 이상한 규칙이 생겼다. 파일명은 숫자만 사용한다. 가사지는 회수 후 파쇄한다. 녹음실 출입 시간은 시스템에 남기되 이유는 기입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과하다. 하지만 그만큼 이 작업이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스태프 한 명이 남긴 말이 있다. 그날 김태연이 부른 건 노래라기보다 경고였어요. 경고.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한다. 관객에게 보내는 경고일까? 경쟁자에게 보내는 경고일까? 아니면 제작진에게? 박현우가 녹음실에 직접 방문한 이유는 확인이 아니라 확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김태연의 신곡이 맞다면 그 곡은 그냥 좋은 노래가 아니라 무대를 찢어버릴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장치는 우리가 방송에서 듣는 순간 이미 늦는다. 숨을 참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고 판을 뒤집는 노래. 그게 지금 그 녹음실 어딘가의 파일로 남아있다. 다음 방송에서 김태연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관객이 놀라는 건 고음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노래 한 소절에 그대로 박혀 나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